안녕하세요. 네, 대전 충남 민원연 운영위원장 정진호입니다. 언론뚱땅 시즌2 제8회. 오늘도 대전 충남 민원연의 유일한 활동가이자 사무국장 이동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복 맞췄네요. 아주 거금을 들여서 맞췄습니다. 잘 어울려요, 굉장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진작에 좀 맞추지 그랬어요. 얼마 들었어요? 그건 좀 비밀이고요. 큰맘 먹고. 네, 거리가 좋은가 봅니다. 그러게요. 정말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오시니까 스튜디오 분위기가 정말 확 사는 것 같아요. 네, 대전 MBC 유지은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전 MBC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네, 어쩌다가 이런 골반까지 오시게 됐는지. 근데 저희 그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은 다 잘 되세요. 정말요? 예, 그 전에 이제 MBC, KBS 파업했을 때에도 저희 방송 오시고 나서 잘 풀렸죠. 그러네요. 왜 웃으세요, 여기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정치인들도 여기 출연하고 나서 다 당선되고 점프업해갖고 레벨업되고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는 곳입니다. 저도 잘 돼야죠. 잘 되셔야죠. 네. 기운 받아서. 우리 대전 MBC 소속이라 그 아나운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경력이 되게 좀 화려하시더라고요. 우선은 UBC 울산 방송에서도 아나운서 일을 하셨다고요. 대전 MBC 이전에 울산 SBS라고 할 수 있죠. 울산 민방에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대전 MBC로 이직을 하게 됐죠. 어디가 더 나아요? 네.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저희가 많은 가르침을 주신 많은 걸 느끼고 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울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디 인연이 정자바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주전 쪽, 맞아요. 남목 이런데 바다도 가깝고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좋아요. 대나무 숲 있고 이쪽도 너무 좋고 울기동대 이쪽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울산에 갈 곳이 많아요. 저는 이게 포털이나 이런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주로 접하고 현대자동차 있고 하니까 그런 정도. 거기 국가대표 축구장 NFC 생기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 강동에 있었어요. 국가대표 축구 훈련장이. 울산에요? 예. 파주에 NFC 생기기 전에. 그렇군요. 축구인이 그것도 모르고. 별걸 다 아시고. 그리고 이분이 또 요즘 한참 잘 나가는 TBS 교통방송에서도 좀 일을 하셨다고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울산 가기 전에 잠깐 기상 교통 전해드리는 역할로도 일을 했었고. 네. SO 되게 유명한 그 CJ 헬로비전에서도 아나운서 하셨다고 하고.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런 화려한 분이 대전으로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익숙하신 거는 정어희망곡도 진행하셨었죠. 라디오 프로그램. 허참의 토크 엔조이? 이런 것들. 9시 뉴스 그 메인 앵커도 8시 뉴스. 8시 뉴스. 뉴스 데스크. 그렇죠. 네. 하시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최근에 또 많은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네, 국감에도 나가셨다고 하고요. 그렇죠.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잘못해서 나간다기보다는 좋은 일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좋은 일 있으면 여기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여긴 안 하겠죠. 그렇지 못한 일들로 좀 기사화도 되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 송구스럽기도 한데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이걸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국감 같은 경우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제가 이제 참고인으로 질의응답을 하러 나가게 됐었고 이제 아나운서들의 어떤 문제, 고용 문제 그거를 이상돈 의원께서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늬만 프리랜서인 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저를 통해서 또 한번 지적을 하시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나가게 됐고요. 잠시만요. 그 아나운서라고 하셨는데 그 고용 관계, 그러니까 본인은 아나운서 일을 하긴 하는데 대전 MBC의 직원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저는 대전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지만 정규직이 아닌 거죠. 정직원이 아니고 회사의 주장은 이제 프리랜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직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송인인 거네요. 전현무시나 이런 것처럼. 또 할 얘기를 너무 많아. 잠깐 너무 급이 너무 회사의 어떤 주장은 그렇죠. 이제 김성주 씨나 전현무 씨나 스타 아나운서 같이 프리랜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이제
자유계약으로 그렇죠.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정하고 출연료 협상을 하고 자유롭게 모든 다양한 방송사에서 활동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을 뭐 MBC에서도 했다가 KBS도 하고, 그쵸, 뭐 어디 오전에는 적을- MBC, 오후에는 그쵸. KBS, 뭐 저녁 때는 뭐 이렇게 팟캐스트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에 뭐 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닌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이제 대전 MBC 입사해서 대전 MBC 업무만 하고 대전 MBC의 방송을 해오면서 지금 거의 이제 6년 가까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프리랜서라고 회사는 아니, 얘기를 그럼 하는 거죠. 처음에 입사하실 땐 그럼 어떤 거였어요? 회사의 그 처음에 채용 공고는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 모집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프리랜서 아나운서라고 해서 입사를 하고 봤더니 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결정한다거나 상의한다거나 없이 그러니까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할 프로그램들을. 왜냐하면 제 이전에는 여성 2년 계약직 아나운서분들을 계속 채용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분들의 업무를 그대로, 그러니까 2년 여성 아나운서, 계약직 아나운서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는 형태, 희한한 형태인 거죠. 그 채용 공고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라고 해서 일단 지원을 해서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기존에 이제 여성 아나운서들 했던 프로그램들, 일들. 근데 그것도 그럼 여성 아나운서들은 정규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적하는 부분이 대전 MBC에는 여성 아나운서가 정규직인 적이 최근에 없었던 거죠. 꽤 오랜 시간 동안. 90년대 초반까지 그죠, 정도만 그 정도까지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야 네. 되는 예를 들면 거고. 박선재 아나운서 뭐 이런 시절에만 그렇죠. 정규직이었던 그렇죠. 건 거죠. 거의 마지막 세대에 있을걸요. 그러고서는 이제 분들이. 정직원으로 정규직 아나운서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 애초에- 아나운서만 계속 채용을 했던 걸로 애초에 알고 정규직 있고요.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싶어도 일반 시청자들은 당연히 없죠. MBC 소속의 정규직 아나운서다라고 인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또 6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유진 아나운서 관련해서 그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한겨레에서 이제 취재를 좀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제 뭐 서울은 제외하고 지역에 있는 MBC 방송사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만 정규직으로 좀 근무를 하고 계시고 여자 아나운서들이 네네. 그 나머지 70% 정도는 대부분 이게 프리랜서나 계약직, 뭐 계약직 포함해서인가요? 그렇죠. 계약직 그렇죠. 프리랜서. 네, 이런 형태로 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게 그 지금 대전 MBC 이제 그 인권에 진정하시고 이러면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 대전 MBC만의 문제는 사실은 결코 아닌 문제입니다. 이게 지역 MBC도 그렇지만 또 지역 민방 TJB 같은 경우도 지금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노동자 지휘권을 또 보장받고 거기 아나운서들도 그런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도 가는 일들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데 다만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외부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법적 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어떻든 의미가 있는 거는 이게 방송사 내부의 그 고용 구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기형적인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주 주는 것도 부분들은 많고 하니까 그럼요. 보통 프로그램 외주도 많이 주니까 뭐 인력 뭐 이른바 경영의 효율성 이런 명분으로 그렇죠. 뭐 네네. 비용 절감 뭐 이런 명분으로 그랬을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물론 말로는 뭐 전문적 인력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하시는 일이 그 정규직 분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 분들도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일을 하시면서 주 업무는 방송 업무잖아요. 네. 그 주 업무인 방송 업무량으로 따졌을 때는 서로 이제 대전 MBC에 있는 방송을 다 나눠서 하는 구조니까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처우가 다른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남성 아나운서들은 그러니까 비용 절감 뭐 이런 걸로 다 면제부를 주기 위해서 방송사들이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니었던 재정이 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다 정규직 해주고 싶은데 얼마 안 되니까 일정 부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뭐 비용 절감이라는 게 모든 일에 면제부를 줄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하게 채용 성차별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렇게 지금 대전 MBC에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성 정규직은 없었고 지금 계신 분들만 정규직이고 남성분들만 정규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 내용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이게
그 최종적인 처우가 차이가 생기느냐, 애초에 채용부터 차별이 생기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를 하면서 조금 수면 위로 올리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데 고용의 그런 지위 때문에 뭐 처우도 다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차별 같은 게 그러니까 급여 말고 또 무슨 차별 같은 걸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적인 돈? 그래서 그렇죠. 먹고 살자가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6년 차가 됐지만 어떤 후봉도 없고. 제가 6년 차 일하고 있지만 어떤 후배가 들어와도 그 친구도 이제 또 프리랜서라고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출연료는 계속 똑같고. 이런 식으로 고용이 계속 불안정한 거. 일단 고용 불안정이 가장 크죠. 고용 불안정이.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를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인권위에 제소를 그 문제 제기를 하시기 전에 MBC에서 무슨 아나운서 채용 공고가 있었다면서요? 그때 그쵸. 지원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정규직 지원. 그러니까 회사가 뭐 얼마 전에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입장문 발표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채용에 응시하지도 않았다라고 써 네네. 있는데요. 응시를 안 해놓고 왜 아니, 문제 제기를 하냐 이런 그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그 채용 공고 자체가 남성 아나운서 선배님의 부서 이동으로 TO 자체가 남성 아나운서 자리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채용이었고 그 채용을 하면서 이제 회사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이건 남자 자리다. 그러니까 선배들도 다들 외부에다가 이거 남자 자리라는 거 노설하지 말라. 그러니까 채용 공고 자체에는 남녀를 따지지 성별 않았지만 제한이 내부 기류에서는 없으므로 원래 남자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애초에 이 자리는 남자 자리라는 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남성 지원자에 한해서만 뭐 이런 친구는 어떤지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가고 그리고 이제 남성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엔 PD라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상황에서 제가 그 시험을 보는 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어쨌든 내부 사람으로. 내부인이었으니까. 그게 만약에 그게 가능한 거였으면 회사 측에서도 이건 다 열려 있는 거라고 시험 보라고 뭐 그런 얘기조차도 없었고. 그러니까 남성 자리라는 걸 정해놓고 한 시험인데 어떻게 여성 아나운서인 제가 응시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애초에 차단은 회사가 해놓고. 그런데 잠깐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이 없다면서요. 네. 그럼 거긴 부서 이동도 없을 거 아니야. 여성.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남자 아나운서가 부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빈 자리를 새로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남자들을 네네네네. 뽑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 아나운서가 정규직이 있었다면은 예를 들어 있다면은 그분이 부서 이동하면 여자를 뽑을 건데 근데 여성 아나운서가 정규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영원히 여성 아나운서를 뽑을 그런 명분이 없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남성 사실상 지금 이제 고용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일부에서는 뭐 정규직 아나운서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상에서는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정규직으로 채용 자체를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고용 형태들이 방송계에 만연해 있거든요. 뭐 그런 그게.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국감에서 뭐 여자 아나운서들은 거의 뭐 이렇게 예쁜 꽃 취급을 받는 뭐 그런 구태의연한 성차별 사고방식이 아직도 방송가에 뿌리 박혀 있다. 그러니까 뭐 딸하고 아버지가 같이 항상 뉴스를 해야 되는 이런 얘기들. 근데 그 기사 한겨레 기사 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뭐 여성 아나운서들이 오래 나오면 질려서 뭐 이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쓰시는 사실은 실제 한 간부의 발언을 기사상으로 실어 주신 거거든요. 어떤 그리고 이것은 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구조는 시청자들이 원해서 만든 구조이다라는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스스로 방송사 돌아본다면 분명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어떻든 이제 저희도 관련해서 소식을 듣고 좀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사실 대전 MBC 이제 아나운서 여성 아나운서의 그 고용차별과 일종의 성차별까지 포함된 이런 문제로 불거지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에만 문제가 국한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 개인적인 부분으로 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되는데 뭐 실제 회사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아나운서 개인의 문제로 가고 있는데 여성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작가 부분도 그렇고 사실 그 기술직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이게 뭐
비정규직도 있지만 굉장히 많죠. 네, 정말 리포터들도 네, 그렇고.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고용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 예. 저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번 개편 있어 너 이제 나오지 마 이러면 할 말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게 이게 지금 제 상황이에요. 아 맞다 인권위에 진정하고 나서 뭐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지고 이랬다면서요? 그렇죠. 이야기 마무리를 일단. 네, 네. 아니 저다 안 들어도 돼요. 원래 괜찮아요. 말씀이 길으셔갖고. 네. 네. 어떻든 나중에 네, 더 말씀하시도록 이런 하죠. 것이군요. 네 이런 두서없는 방송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권위 진정 넣고 나서 이제 계속된 몇 개 했어요. 그 인권위 진정 넣기 전까지는. 직전만 보자면은 이제 정어희망고 그리고 뉴스데스크 밤 9시 라디오 뉴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세 있었는데 개. 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직전에만 보면요. 근데 갑자기 개편을 느닷없이 정기 개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 개편, 가을 개편인 거. 입장은 개편은 늘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네. 왜 저희만을 노린 핀셋 개편이었다고 느끼는 거냐면 김지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이제 표준 FM 프로그램에 투입이 됐어요. 음. 인권위 진정 직전에 새롭게 들어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개편이었죠. 그렇죠. 봄 그러고 이제 개편할 그렇게 때. 넣고 한 몇 주 있다가 인권위 진정이 이뤄졌고 그러고 나서 한 3주 그러니까 뭐 바로 직후에 또 부분 개편을 한다면서 새롭게 들어가라고 했던 김지연 아나운서를 빼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아나운서를 투입을 시키는 개편을 진행하는 그럼 거예요. 김지원 아나운서가 같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신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분은 또 다른 프로그램 맡았어요? 아니죠. 그냥 그냥 하차만 된 거죠. 그냥 그리고 하차만? 그 개편이 이제 라디오 부분 개편이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 개편에 제가 담당하던 밤 9시 라디오 뉴스를 폐지시킨다고. 근데 누구 하나 저에게 와서 이 개편은 그 보도국이 담당하고 프로그램 폐지가 됐어요. 그럼 아예 안 해요? 그죠. 그럼 근데 그 9시 뉴스 안 해요? 대전 MBC에서? 지역사회 띠 하나를 그러니까 지역 뉴스 띠 자체를 없앤 거예요. 진짜? 그럼 그냥 서울 방송 나가는 그러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오. 그거 하나를 저에게 누구 하나 제 담당자 어쨌건 담당 진행자잖아요. 누구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중에 이제 뉴스 그러고 나서 또 있다가 TV 뉴스 개편을 하면서 제 데스크 하차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쭤봤더니 프리랜서들은 이유를 물으면 안 된대요. 누가 그래요? 삐처리 해드릴게요. 누가 그래요? 이유를 묻지 말라고 하고 누군지 묻지 그렇게 말까요? 개편을 네. 뭐 시청자 게시판에 오시면은 뭐 그런 내용들도 다 보실 음.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개편이라는 이유가 명백하면 사실 진행자들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유가 있으면 빠지는 거고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이유도 대답을 못 하는데 이유 자체를 묻지 말라고 하고 원래 프로그램 개편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지금은 정호희망곡 한 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된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정의망곡 하나만 남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프리랜서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 출연료 개념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일종의 급여가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수입도 많이 줄으셨겠네요. 그럼요. 이제 100만 원대 쪽으로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겠죠. 아유. 이 급여를 받으면서 오늘 끝나고 긴 국장님이 시간- 사주세요. 네. 고기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버틸 수 있느냐의 어떤 그렇죠. 메시지겠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명백한 부당함인데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문제 제기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느닷없는 개편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이루어지니까 시청자 게시판에 다 가셔서 얘기를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했을 때 아마 최근 들어서 대전 MBC 시청 게시판이 가장 핫하고 네, 지역- 별로 아무도 안 들어왔던 게시판이 네. 지역 방송사는 특히 뭐 시청자 게시판이 그렇게 뜨겁게 활발한 그렇죠. 게 운영되진 않잖아요. 시청자 의견이 사실은 그 대부분 많이 올라오는 의견들이 이제 보고 싶은 게 그 서울에서 그쵸. 내보내는 방송이 안 나온다거나 자르지 말아라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옛날에 대전 뭐 부분들이- 모래시계 왜 자르냐 이런 뭐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되게 그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어떻든 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려지면서 시청자들 의견을 되게 적극적으로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혹시 지인들 동원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서 네.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감동. 아니 본인이 막 복수 아이 이런 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지금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드루킹 소개해드려요? 좀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같이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와서 해주시는 그렇죠.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드리기도 한데 그런 거에 또 반응이 회사의 입장문 발표가 그 개편은 정당한 개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MBC에서 실제로 이런 그 성명을 냈더라고요. 뭐 정당한 개편에 따르고 또 프로그램 출연 계약 종료로 부당한 업무 배제가 아니다. 그런 걸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프로그램 출연 계약 종료는 현행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이 안 되고 직원이 아니니까 또 고용노동부나 법원을 이용해 판단을 받아라. 억울하면은 법적 판단을 받아라. MBC는 그 허위 사실 주장에 근거한 이미지 훼손 행위로 인해 회사나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행위를 한 개인, 그러니까 유진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겠네요. 또는 단체, 우리 같은 경우는 엄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렇게 네. 책임 물림을 당하게 생겼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냈어요 MBC는. 아니 근데 이제 상식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대전 MBC입니다. 아니 보더라도 6월에 18일. 예, 6월 18일 날 그 18일에 인권위 진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공교롭잖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그쵸? 까마귀 시점도 날짜로 이 그렇고. 우연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정당한 개편이라고. 믿고 싶은 분들은 믿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입장문 발표가 오히려 또 오히려 많은 기름을 더 분들이, 부었죠. 붓게 사실은. 되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이승섭 기자하고 이교선 네네. 기자하고 두 분이 뭐 출근부 제대로 안 찍고 네네. 뭐 이랬다는 이유로 뭐 감봉되고 이런 징계 징계를 있다고 받았었죠. 그게 부당하다고 MBC 기자들 구성원들 들고 막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내에서 지금 유진 아나운서 이런 그 목소리에 대해서 많이 동조들을 좀 해주고 계신가요? 아하. 어려운 부분이죠. 그거는 예,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음.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왜냐면- 국장님이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 보여요? 여기는 당사자니까 아무래도 아니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안타깝다기보다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고용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적어도 6년이고 4년 정도 같이 일했던 동료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료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제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노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의 문제 해결을 떠나서 이 문제는 계속 대전 MBC 내에 더 나아가서는 방송 전체 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노동인권의 문제, 그다음에 그 성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MBC도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보도들 많이 하잖아요. 어디 무슨 그렇죠. 문제다, 비정규직이 문제다 이런 보도들은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많이 앵커 멘트 했었죠. 네. 많이 합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어떡하면 좋아. 네. 예. 지금 이게 이기동 사실은- 국장님이 이런 말씀에 동의하세요? 아하. 말씀을 아낄래요? 다 각자의 입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해서 제 얘기는 좀 더 자유롭게 제가 부당한 그렇죠. 거를 예, 얘기할 수 예. 있지만 좀 어쨌건 더- 제 입장에서도 함께 일한 동료분들이시기 때문에 음. 그분들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서운하긴 어쨌건- 하죠. 아니 이런 입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도 어쨌건 이해는 간에- 가는데 서운은 하긴 하죠. 아니, 그럴 때가 좀 아니에요. 있죠. 그거는 이제 네. 조금 가끔. 이해합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플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덮어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엄한 법적 책임을 물은다잖아요. 아니 법적 책임을 물으시면 되고 그 부분과 저희가 정말 그런 문제 지적하는 것들이 아니 싫어요. 나는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가 네. 있다 하면 법적 뭐 이렇게 나 물으셔도 운영 현장 괜찮아요. 내려놓고 부르는 네. 거세요. 괜찮은데 언제까지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외면하고 덮어놓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대전 MBC 자체로만 해결을 못하는 문제라고 하면 방송환경 전체에서 방송국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본사는 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안 물어요. 다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 MBC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프리랜서라고 같은 프리랜서가 또 아닌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런 차별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든 좀 정말 내부 구성원들도 좀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프리랜서는 뭐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노정열의 시시각각 진행하시는 노정열 씨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진정한 그럼요. 프리랜서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면 출연료 많이 받죠? 본인보다 많죠? 훨씬 많이 받아요. 웬만하면 다 저보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지 매일 TV를 틀었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방송사에서 뭐 복수의 프로그램을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 분을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인식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구조가 잘못된 거고 이게 애초에 이제 채용 성차별적인 그 시각에서 온 거다. 이걸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제 같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그럼요. 뭐를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지금 회사의 대응은 이제 흔적 지우기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 제기한 거를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압박을 하고 탄압을 하겠다의 입장인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일한 곳이고 저는 어쨌건 이곳에 계속 일하겠다고 얘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론뚱땅 시즌2 8회 방송을 마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초대 손님을 모시고 우리 유지은 아나운서께서 지금 처하신 상황 그리고 지역 언론, 지역 방송사의 어떤 그런 좀 불합리한 그 고용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정오희망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오희망국 계속 해야죠. 정오희망국께서 또 아마 뭐 내리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럼 이제 그거에 따른 또 팬들 많잖아요. 정오희망국 이제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그렇죠. 제가 입사하고 계속 쭉 손지혜 맡았던 선생님이 쭉 오래 하셨다가 네네. 그 후로 이제 조금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서 제가 좀 오래 청취자들을 만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익숙하게 생각해 주시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간에 응원이 좀 있어서 그래도 힘들지 않게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을 너무 밝고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일부러 더 그래야지 약간 이런 게 생방송이니까 차라리 막 구호를 외치면 어때요? 그냥 미친 척하고 제가 얼마나 응원 문자도 일부러 안 읽고 그러니까요. 일부러 그 얘기를 최대한 배제한 채 신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또 청취자들과의 어떤 제 개인적인 그렇죠. 일로 그 우울하게 만들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프로시네요. 그럼요. 이 일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즐겁게 만날 거고요. 청취자분들은. 그리고 다른 쪽에서 제가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금 이런 자리를 또 너무 감사드리고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회사와도 이제 좀 건강한 방법으로 좀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장 본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대화죠. 아니, 대화를 통해서 뭘 얻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 되어서 대전 MBC 아나운서로 일해 온 것만큼 앞으로도 일을 하겠다. 이거인데 정규직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요. 정규직 전환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하겠다인 건데 지금 그 과정이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대전 MBC가 대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 골마가는데 외부의 일들을 보도의 기능으로 담당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지은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고 이기동 국장님은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요? 지역에 사실 유진 아나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얘기들 많고 그렇죠. 비정규직, 철폐,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그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IMF 이후에 고용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화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비정규직도 굉장히 양산이 되고 이게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넘어가서면서 이게 또 다른 사회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 있고
지금 대부분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문제 의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진 아나운서가 문제 제기나 이 부분도 개인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참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든 사회적 공론화 과정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노조하고도 이 문제가 대전 MBC 문제가 아니라 방송 전체 환경에서 좀 해결할 문제로 좀 과제로 좀 의제로 좀 다뤄질 수 있도록 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연이 똑바로 해야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사무국장님. 네네. 말문이 막혔어. 생각했던 게 까먹었어요. 너무 잘 도와주고 애써주고 계세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시죠. 네, 오늘은 진짜 까먹었어요. 네, 오늘 나와주신 유진 아나운서님 어려운 걸음하셨는데요.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 좋은 목소리와 네, 그 진행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국장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네, 까먹은 거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나시면 문자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 눈으로 부릅떠서 지역 언론을 모니터링한 뒤 4주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민원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 언론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그날까지 언론 뚱땅!